북한에서 가장 유행하고 인기가 많은 작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등이 이 미인도입니다. 미인도. 왜 이제 이렇게 미인도가 1등이냐면, 북한 내부에서도 이 그림을 좋아하지만, 사실 이 그림은, 미인도는 해외에서 더 좋아를 해요. 중국이나 또 다른 해외 여러 나라에서 또 관광객들한테 또 인기가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림이죠. 미인도 하면 떠오르는 게 신윤복의 미인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미인도라는 라는 게 딱히 한 작품을 놓고 이게 미인도야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냥 아름다운 여성을 그린 그림을 그냥 통칭 미인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윤복의 그림을 미인도라고 스스로 그때 미인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이건 이제 미인도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미인도는 세계적으로 다 미인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미인도가 인기가 있다고 하지만 북한에만 미인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고 또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참고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도 그 시대의 미인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인도라고 하는 건 당대의 어떤 그 아름다운 여성을 대표하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여성 굳이 미남도가 아니라 미인도라고 하는 것은 그 여성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굉장히 시각적으로나 또 보기에 매력적으로 다가오고요. 자극적이죠, 상당히. 그런데 그 안에, 그 여성의 모습 안에 그 시대의 여러 가치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인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북에서, 북한에서 이 미인도가 90년대에 등장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충격적인 사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심각한 그림이죠. 정치 사상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고 투쟁하고 이런 건설하고 이런 것들이 중심이었던 그림인데, 뜬금없이 갑자기 여성 하나만 딱 그리는, 여성이 춤추고 있는 이런 모습이 딱 등장을 하는 거죠. 당시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야말로 국내외로 엄청난 충격을 준 그런 작품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린 작가는 김성민 화백이고요. 지금은 나이가 아주 많습니다. 원로화가에 속하는데, 이 쟁강춤인데 1993년도에 그린 거고, 그림의 크기는 대략 한 50호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 쟁강춤이 이제 뭔지, 저는 한 번도 이 쟁강춤이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북한을 방문하고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자료를 남긴 사진을 보면, 실제로 북한의 전통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쟁강이라는 게 뭔가 좀 신기하죠. 도대체 뭔 말인가 싶었는데, 이렇게 손목에 방울 같은 거를 이렇게 묶어서 손목에 이렇게 차고 춤을 추게 되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북한에서는 쟁강쟁강이라고 표현하나 봐요. 그 쟁강쟁강 소리가 난다고 해서 쟁강춤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 복장을 보면 좀 신기합니다. 좀 특이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복장은 전통으로 보자면 약간 지금 그림 속의 옷은 약간 이제 변형된 느낌이 좀 들긴 한데, 아무래도 이렇게 무대 옷이잖아요. 이제 춤을 추기 위한 무대 옷이니까 약간 변형된 측면이긴 한데, 느낌이 꼭 모자 쓰고 이제 이렇게 깃 같은 거 달고 이렇게 이제 옷을 저렇게 입은, 붉은색 옷을 입거나 이제 파란색 옷으로 이렇게 입은 느낌들은 꼭 무녀, 쉽게 얘기하면 무당이 옛날에 부닥거리 할 때 느낌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방울 같은 거 달고 이렇게 방울 짤랑짤랑 흔들고 뭐 이런 거 자체가 아무래도 좀 그런 문화하고 이게 무당의 문화하고 무관하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뭐 북한에 뭐 무당이 있을 리는 없고 그냥 전통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뭐 사실 전통 무용이 우리 또 일제강점기 통해서 거의 다 사라졌고 사실 살아남은 게 대략 그 기생집에서 기생들이 춤추는 거, 뭐 그것이 뿌리가 어떠하든 간에 이제 그쪽에서 좀 살아남고, 그 다음에 이제 무당, 들도 오래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제 그쪽 춤이 좀 이렇게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원형들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상상도 해보는데, 쟁강춤이 이제 충격적인 그림입니다. 충격적인 그림이고, 이제 여성 한 명만 딱 그린 거죠. 원래 쟁강춤이라는 게 여러 이제 군무에 가까워요.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추는 건데, 그 중에서 딱 여성 한 명만 딱 찾아가지고 이 춤추는 장면을 딱 그려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 사람을 그렸다면, 여러 사람 춤추는 것을 그렸다면, 이거를 미인도라고 할 수는 없어. 미인도가 아니라 그냥 뭐 춤추는 그림이죠. 그냥 춤추는 장면을 그린 그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성 한 명만 딱 그렸기 때문에 그 이제 미인도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 그림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북한을 방문하거나 뭐 이렇게 오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이제 해외에 가면 좀 그 나라의 느낌이 좀 딱 대표될 만한 그림들이 있죠. 그죠? 특히 이제 사람이 들어가면 좀 더 이렇게 느낌이 좀 오랫동안 남기 때문에 이 그림을 만약에 뭐 기념품 가게에서 하나 산다면 이런 그림을 사게 된다는 거죠. 이런 그림. 여성이 나오고 그 전통 복장을 한 그런 여성이 있는 모습들을 그려진 이런 그림들을 사게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많이 또 광고를 하기도 해요. 이 미인도의 등장이 뭘 의미하냐면, 1990년대인데 뭐 저는 사실 그 안에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용적으로 보면 김정일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한 것이고, 또 이 여성 미인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대중문화, 북한에서 대중문화의 시작점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뭐 보천보 전자악단인가 뭔가에서 그 가수가 불렀던 휘파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1990년대에 일어난 문제인데, 그러니까 뭐 내용이 특별히 무슨 이제 1절만 보면 특별히 내용은 없어요. 그냥 뭐 휘파람 휘휘 뭐 이런 정도 내용이고, 뭐 남녀의 사랑에 관련된 이런 건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우리나라에도 전달돼서 이렇게 TV에서도 나오고 뭐 이렇게 불렀던, 약간 각색해서 이제 부르던 이런 기억도 좀 나는데, 이 대중문화의 선두에 이제 여성이 서게 되는 거죠. 북한을 대표하는 미인이 선두에 서게 됩니다. 사실 뭐 이런 거는 대부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문화를 이끄는 것은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주로 대중문화를 이끌게 되죠. 그럼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미국의 그 대중문화의 아이콘, 상징하면 마릴린 monroe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그림이 그냥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아주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북한 조선화의 바탕이 되었던 그림 중에 김용준의 춤이라는 그림이 있죠. 승무하는 거. 이 춤하고 이 쟁강춤이라는 김성민이 그린 이 쟁강춤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좀 이 두 작품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김용준의 춤하고 김성민의 쟁강춤은 한 30년 차이가 납니다. 한 세대가 차이가 나는데, 그 3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이제 그림 작품을 보면 그 차이만큼 북한에서도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일단 공통점을 한번 볼까요? 비슷한 점. 춤추는 동작 중에서 이제 한순간을 포착한 게 동일하죠. 이렇게 춤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딱 한 장면, 한순간을 딱 포착했습니다. 그게 이제 공통점인데, 또 하나는 이제 춤추는 사람 한 명만 딱 그렸다는 거죠. 춤추는 사람 한 명만. 앞에서 쟁강춤 여러 사람이 추는 군무인데 그 중에 한 명만 이제 그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에 그렸던 김영준의 승무학도 한 명이고, 이것도 이제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좀 공통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팔을 들고 있다는 거죠. 팔을.
이렇게 김성민을 이렇게 위로 쫙 들어올리는 부채를 이렇게 쫙 위로 두 손으로 잡고 들어올리는 장면이 있고, 그다음 승무에서는 이렇게 승무를 탁 치기 전에 어떤 그런 모습, 팔을 위로 들어올리는 그런 장면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보면 아시겠지만 발이 한쪽만 딱 그려집니다. 한쪽만. 이거는 사실 신용북의 미인도도 벗은발 한쪽만 살짝 보이잖아요. 이게 승무에서, 김영준의 승무에서도 발이 한쪽만 살짝, 코만 살짝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30년 후에 김성민의 쟁강춤에서도 뒷발의 모습이 살짝 보입니다. 살짝, 발의 끄트머리만 살짝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발을 한쪽만 드러내는 이런 것도 그냥 우연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의도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쟁강춤 같은 경우는 좀 더 역동적인 느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앞발을 보이는 게 훨씬 나아요. 양쪽 발을 두 개 다 보이게 하는 게 어찌 보면 더 앞으로 탁 튀어나갈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앞발을 가리고 뒷발의 부분만 살짝 보이게 하는 이런 의도적 공통점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점을 한번 보면, 이 승무에서는 표정이 안 보여요. 표정이 이렇게 막 팔로 이렇게 숨겨져 있는 느낌이 좀 들고, 표정이 잘 안 보이고, 그 표정을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이게 웃고 있는 건지 울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이 쟁강춤에서는 웃고 있는 모습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화사하게, 아주 화사하게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 이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수묵담체예요. 수묵담체. 수묵하러 그리고 이제 먹선을 살짝 넣고 그려가지고 색깔을 살짝만 입힌 느낌이 드는데, 이 쟁강춤은 색깔을 이제 아주 진한 색깔을, 그 원색, 뭐 붉은색, 뭐 녹색, 노란색 이런 것들을 원색적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차이는 그 동작이 좀 더 커요. 그러니까 승무가, 물론 뭐 승무하고 쟁강춤의 춤 자체가 이제 조금, 이 쟁강춤이 좀 더 과격한 동작이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이런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30년 만에 북한 사회가 어찌 보면 이렇게 좀 정적인 데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이제 없죠. 그림이라는 게 그 시대를 반드시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미인도는 북한의 대중문화의 시작을 알리고 그 대중문화의 확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